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1813년 출생해서 1857년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를 출간했고 1873년 별세하셨습니다. 자, 계를 보니까 스코틀랜드 태생의 영국 선교사로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탐험가이자 뇌제 폐지 운동가로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생애는요, 선교사로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리빙스턴은 원래는 중국으로 가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아편 전쟁으로 인해 중국행이 무산된 이후 로버트 모펫을 만나 남아프리카 선교의 희망을 가지게 된다. 1841년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여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는데 한 예로 1844년 마보차에서 선교 도중 마을에 사자 무리가 나타나 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인이 직접 사자 사냥에 나섰다가 사자에게 물리게 되어 평생 왼쪽 팔이 온전치 못하여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동료 선교사들과의 대립이 있어 마보차를 떠났으며 결국 2년 후인 1847년 콜로뱅이란 작은 마을에 정착하고 틈날 때마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원주민에게 선교 활동을 했다. 이곳에서의 선교 활동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 한 일화로 당시 현지인들과 함께 정글지대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 동해안 흑인 토착민들은 선교사 백인들이 자기네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허여멀건한 것들은 오대를 갈 때마다 자기 발 두고 항상 뭘 타고 다닌다며 여기서 얼마나 견디겠어? 얼마 안 가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거리겠지. 이렇게 리빙스턴이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뒷담을 까면서 비웃었다. 그러나 오랜 걸음으로 흑인들이 먼저 지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리빙스턴이 아주 유창한 토착 언어로 그렇게 덥나? 벌써 지친 건가? 라고 소리쳤다. 흑인들은 깜짝 놀랐고 저 사람은 보통 얘기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 그 이론은 리빙스턴을 잘 따랐다고 한다. 낯선 땅의 백인 선교사이자 이방인이라고는 포지션에서 안주하지 않았으며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국주의적 사고관을 가진 기독교 선교사들과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탐험은 1849년부터 시작된다. 그해 6월 60일 만에 칼라하이 사막을 지나 은감이 호수에 도달한다. 이후 3년간 콜로뱅을 기점으로 다양한 탐험 활동을 시작했는데 1851년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콜로뱅을 떠났으며 1853년 잠베지 강에 도착해 그 강이 대서양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방향을 바꿔 동쪽으로 향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다. 여정을 계속하여 1856년 마침내 잠베지 강이 인도양으로 만나는 곳에 도착한다. 16년 만에 귀국한 그는 영국 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리빙스턴은 탐험 중에 천체 관측을 통한 측량수를 배워서 거의 정확하게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지리상의 발견을 영국에 편지로 전하였고 유럽 각지에서 이를 통해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교육과 선교, 정보 활동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자, 1857년 이후 다시 아프리카로 떠나 잠베지 지역을 탐험한다. 그러나 이런 2차 탐험은 굉장히 성과가 미흡했는데 그런 초기의 개인적인 탐험이 아닌 대규모 원정대를 이끄는 형태의 사변은 능하지 못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결국 1864년 제2차 잠베지 탐험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다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나일강이었다. 1866년 나일강의 수원을 찾기 위한 원정에서 그의 나일강 수원에 대한 이론은 오류로 밝혀졌지만 많은 지리적 발견을 유럽에 전달할 수 있었다. 원정 도중에 역시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동해왔던 현지인들이 그의 사망을 오보로 전달하여 유럽에 그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낙오되어 유럽과 통신이 끊기고도 여행을 진행했는데 1869년 폐렴으로 고생하기도 했으며 이런 시기에 그 유명한 미국 기자 스탠리와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한다. 여기 이제 각주를 보면요. 유명한 우지지에서의 만남, 즉 스탠리 리빙스턴 박사님 맞습니까? 스탠리가 이제 물어봤죠. 닥터 리빙스턴, I presume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그때 당시였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이후 건강학과, 콜레라와 식량 부족 등에 시달린 끝에 1873년 한 대학살을 목격했다는 것을 계기로 하여 원정을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해 5월 결국 노쇠한 그는 병마에 시달리다가 현재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 치탐보에서 사망하였다. 아프리카 하인이 리빙스턴을 찾아냈을 때 그는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다. 리빙스턴의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미라를 만들었으며 심장과 내장을 제거한 뒤 아프리카 땅에 묻었다. 그 뒤 사람들은 9개월의 힘든 여행 끝에 리빙스턴의 시체를 해안까지 운반해 영국으로 옮겨가서 성대한 빅토리아 풍의 장례식을 치르고 1874년 4월 18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었다. 그의 데이빗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지 The Last Journal of David Livingstone이 출간되었다. 불행히도 그가 개척한 교역 루트를 이용한 것은 상하 상인이 아니라 노예 상인들이었다. 중앙아프리카 루트가 개척됨으로써 그의 지역의 노예 상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노예 무역은 오히려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잔지바르 노예 시장은 중앙아프리카 최대라고 불릴 만큼 성장해버렸다. 정작 리빙스턴은 생애 막바지에 도달하기까지 노예무역 폐지를 목표로 삼아 활동했었다. 자, 여기 이제 각주 2번에 보면요. 또한 리빙스턴은 비록 그 시절 유럽 제국주의적 시각과 우월한 서구인에 의한 미개한 아프리카인을 계몽하여야 한다는 서구 우월적 계몽적 시간을 보유했다는 한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아프리카에 대한 진정으로 근대화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등 아프리카 민족주의에 있어서 선구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저서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포르투갈 영토와 잔지바르는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노예시장을 철폐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에 노예 상인들은 그의 탐험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암살까지도 시도하였다. 이 잔지바르는요 퀸의 그 프레디 머큐리의 출생지로도 유명한 곳인데 당시 아프리카 최대 노예시장이 있었던 곳이고 뒷날 영국의 괴뢰국이 됐는데요. 노예제 폐지를 지지하는 영국 정부의 방침에 잔지바르 왕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 잔지바르 전쟁이 발발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의 청원운동은 1871년 영국 하원의 요청서가 제출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고 수개월 후 잔지바르의 노예시장은 폐쇄가 됐다.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노예 무역은 그로부터 각지로 옮겨져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이후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구실이 되었으며 열강은 아프리카 분할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열강이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 리빙스턴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리빙스턴 구조대에 참가한 미 협정국의 기자이자 탐험가인 헨리 스탠리이다. 그는 우선 탐험가이면서 동시에 벨기에 왕국 레오폴드 2세의 위탁을 받아 아프리카 각지 부락의 족장들에게 공부를 바치면서 콩고 자유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탐험가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유럽 식민지 지배를 위해 힘쓴 스탠리에 비해 리빙스턴은 스스로는 어디까지나 주된 목적은 선교였다. 리빙스턴 본인 역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탐험은 그의 거점을 탐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하고 있다. 그의 공적으로 유럽으로부터 선교사가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의 저서를 보고 선교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도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역시 제국주의 천명적 포지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즉 당시 시대상으로는 확실히 진보적인 인물이 맞았지만 빅토리아 시대 영국인들의 사고관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한 인물이다. 이 평이에요. 그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계속 모험을 하면서 함께한 그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그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한다. 자, 기타가 잠비아의 그의 이름을 딴 도시는 리빙스턴에 있으며 지금도 그의 기념비와 그의 자료를 모은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그가 발견한 빅토리아 폭포를 가기 위한 거점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에 나오는 인간과 개미와의 소통 기계인 리빙스턴 박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었습니다.